하재누리의 파워 시스템, 하재누리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재누리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이 FOMC 호재 때문에 갭상승하고 양봉을 쭉 뽑아 올려도 또 못 사신 분들은 문제가 될 것이고, 만약에 그런 또 강력한 화끈한 상승이 안 나오면 3차 양적 완화 카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또 그게 걱정이 될 것 같고. 자, 오늘 장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핵심 포인트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그 화면 보시는 대로 다우지수가 장 초반에는 좀 미직거리는 모습이었죠. 움직임이 없었는데 Q3에 대한 언급이 확인되면서 아주 급격하게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죠. 오늘 우리 시장은 Q3 실행에 따른 강세 예상을 타이틀로 잡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다우지수 움직임도 그런 부분에서 영향이 있었고, 반대로 독일 시장을 보면 장중 내내 약세로 마감이 됐죠. 물론 Q3에 대한 언급이 확인되지 못한 가운데 우려스러움이 존재하면서 마감됐다는 점. 그렇다면 결국 Q3가 시장에 상당히 강한 반응을 불러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뉴욕과 유럽 증시의 상반된 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에서 보면은 지수는 지금 어느 정도 매물대 근접을 했습니다만 Q3가 실행된 부분에서 1차, 2차 양적 완화 정책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올라섰느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우선 운송장비, 전기전자, 화학, 금융주 쪽을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차 양적 완화 정책에서는 전기전자의 상승폭이, 또 그다음에 두 번째 금융주가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였던 반면에 2차 양적 완화 정책에서는 운송장비, 화학주 쪽으로 상승폭이 컸단 말이죠. 그렇다면 1차, 2차 양적 완화 정책의 집중 종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장비, 전기전자, 화학, 금융주 쪽에 대한 부분이 일단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2차선 근접 시 투신권 매매 동향은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투신권의 움직임이 일단 지수가 2,000선 넘어섰을 때 환매에 따른 부분도 존재하겠지만 최근 들어 매매 행태를 보면 매도 쪽으로 일단 방향이 전환되는 상황을 보여줬던 것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 거래량이 증가한 종목이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가 증가됐다는 건 그만큼 시장의 에너지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 어제 우리 시장의 움직임에서 중요한 부분을 보면 지금 화면 보시는 게 예탁금인데요. 예탁금이 살짝 늘어나고 있는데 이 예탁금이 늘어나야만 어제 거래가 9억 주가 넘어섰죠. 거래량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바로 그 투신권의 매매 동향을 주목해서 보시고 또 거래가 증가한 종목을 주목해 봐야 되는 이유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핵심 포인트의 끝단에서는 외국인 매수 업종에 대한 관심이 일단 Q1, Q2에 이어서 Q3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오늘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밤사이 미국 증시 안에서도 에너지주와 금융주가 강세를 띄었었는데요. 1, 2차 양적 완화 때도 우리 증시 안에서 화학, 금융주 좋았고 IT와 자동차, 조선이 속한 운송장비까지 좋았군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자, 외국인의 유동성도 확인을 해보고요. 유동성 랠리가 더 연장이 되는 겁니까? 오늘 코스피의 지지와 저항선은 어떻게 설정할까요? 네, 일단 유동성의 가능성은 다분히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예상됐던 부분이고 그렇지만은 일단 시장에서 반응이 상당히 컸다는 얘기죠. 아마 지수는 어제 야간 선물 시장이 2%가 넘게 올라선 만큼 그걸 중심으로 위아래 형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수가 2,000포인트를 근접하는 시점까지도 상승의 여백을 강하게 확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한 2.5% 정도 상승한다면 1998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2000선이라는 것이 일단 저항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밴드권 상단은 1998포인트 3%대에다가 설정을 하고요. 밴드권 하단은 1980포인트 정도를 보겠습니다. 물론 2% 내외 움직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확인된 모습이고, 이렇다면은 아마 오늘 거래가 좀 증가되면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의 근거를 확보하는지가 지수 움직임보다는 좀 더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재누리의 파워 시스템에서 어제 주식이 7, 현금이 3의 비중이었습니다. 과연 오늘장 강세가 예상되는데 주식 현금 비중 어떻게 설정하실지, 오늘 주식 더 늘려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주식을 좀 더 늘려서 주식 비중 9, 현금 비중 1로 변화를 좀 주겠습니다. 물론 이 주식 비중 9라고 하는 것이 강력하게 홀딩한다는 모습보다는 아침 시초가가 한 2% 내외, 지수 상승이 또 야간 선물 시장 상승이 2%였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관심을 좀 가질 만한 필요성이 있어서 비중을 좀 높이고요. 물론 금융, 화학, 또 전기전자, 운송, 장비 이 업종 안에서 주목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현금 비중은 좀 낮춰서 시장 움직임에 주식으로서 좀 더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장에 주식을 더 늘려도 된다는 말씀이신데 관심 섹터 어느 쪽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Q1과 Q2가 실행됐을 때 외국인 집중 매수 종목군 안에서 골라보자라는 점을 말씀드렸고 여기엔 IT나 화학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현재 우리 시장 상황이죠. 첫 번째 삼성 SDI를 보겠습니다. 현재 삼성 SDI는 주가 움직임이 기술적으로 바닥권에 근접한 가격권에 있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죠. 그래서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에 여유가 좀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삼성 SDI의 외국인 최근 들어 매수 움직임이 유입된 부분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겠고요. 화학주의 대표 종목인 LG화학을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역시 외국인의 매수가 나흘째 유입된 점도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어느 정도 수급을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근거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외국인들이 Q1과 Q2에서 화학주 움직임에 적극성을 보였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실 수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 SDI처럼 특별하게 주가 움직임이 올라서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방 경직이 강할 수 있고 올라갈 여백의 공간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역시 마찬가지 근거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종목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재누리의 파워 시스템이었습니다. 유동성 랠리의 연장, 그 신호라고 합니다. Q3 카드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요. 추가적인 랠리 가능성, 그 가운데서의 주도주는 운송장비와 IT, 화학과 금융주가 될 거라고 합니다. 오늘장에 공략하는 종목은 삼성 SDI, LG화학이었습니다.